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더위에 건강히들 잘 지내시는지요? 옛날에 1억 하면 억소리 나는 돈이었지만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1억은 종잣돈으로 투자하기에는 딱 알맞는 돈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윳돈 1억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게 되실 텐데요. 요즘은 부동산도 시들해져서 하락 추세에 매매마저도 결코 쉽지 않아서 갭 투자도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중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이나 ETF 쪽으로 여유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번 영상은 1억 종잣돈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계 생활에 보탬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세계와 국내외 경제 동향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세계와 국내의 금리 인상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현재 2.25%에서 9월 중 추가금리 0.25%포인트의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현재 기준금리가 2.25%로서 연말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2.75에서 3%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를 추월해서 역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반대로 가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입니다. 반드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오르게 되고 시중 여유자금이 자연스럽게 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경제지표 및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7월 4.9%까지 인상이 되었고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95.50달러, 달러 환율은 오늘 현재 1326원 90원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으며 만약에 앞으로 1350원 근처까지 환율이 인상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먹구름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을 보게 되면 특히 주택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까지 발표가 되어서 상당 기간 앞으로 지속적인 하방 경직성을 띨 수밖에 없겠는데요. 주택가격은 최근 급격하게 상승폭이 높았던 만큼 하락폭도 그만큼 상당히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대기 매수자라면 전혀 현재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가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시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게 되면 주가지수 3000선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금리나 환율, 유가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권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2금융권을 보게 되면 인천저축은행은 연 3.85%, 면세, 정기예금 복리식이 있겠고요. 새마을금고, MG더뱅킹이라는 이름으로 종로 중앙지점에서 3.7%의 면세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요. 기타 제2금융권으로는 평균 3.5에서 3.8%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금리를 살펴보게 되면 KDB 산업은행에서 KDB-HI라는 상품으로 정기예금 금리 3.6%를 제시를 하고 있으며 기타 시중은행은 2%에서 3.5%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리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셔서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를 클릭하게 되면 각 금융기관별 예금 금리를 확인해서 금리가 가장 높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금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또 어김없이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이자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이자 소득세율은 15.4%가 되겠는데요. 이자 소득세 14%와
농특세 1.4%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세는 27.5%가 되겠는데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 금융업자 이해의 사채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흔히 여러분들께서 부모나 자식들로부터 개인 간에 주고받고 빌리는 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3.85%의 정기예금 상품에 1억을 예치해서 만기에 찾게 되면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을 하고 정기예금 1억의 순수한 이자소득은 연간 325만 7,100원으로서 원금 대비 순이자 소득률은 3.257%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투자 수익이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건강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있는지를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인상이 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세금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겠고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류과세 15.4%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예금 이자와 채권이자, ETF 수익금, 분배금, 주식 배당금 등이 되겠으며 금융소득에서 합산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과 세금 우대 이자 소득 등이 있겠으며 IS 계좌 절세 혜택이 있겠는데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으며 직전 연도 총급여가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IS 계좌를 통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와 건강보험료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점수를 합산을 하겠고요. 직장 가입자는 급여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겠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급여 외의 보험료에 대해서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6.99%로서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겠고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와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다가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면 건보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재산 과표가 9억을 초과한다든지 재산 5억 4천을 초과하고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자, 연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상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건보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보료 부과 시에 사적연금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적연금도 관리를 매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서 비과세 세금 우대 예금 가입 방법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순이자 소득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3천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나 세금 우대 저축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구나 세율 우대 정책도 올해까지만 1.4%이고 내년부터는 5.9% 이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이자 소득세 14%,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농어촌 종사자라면 농특세 1.4%까지도 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예금 한도는 3천만 원까지이며 취급처는 상호금융권, 주로 신협이나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보험사에서 출시한 노후준비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5% 보증연금이라는 것인데요. 5%의 최저연금을 보증해 주는데 노후에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투자 실적과 상관없이 5%의 단일 이자의 최저연금액을 보증해 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가입 시기와 가입 금액, 연금 수령 시기를 본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나이에 원하는 연금액만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세 남성이 1억 원을 목돈으로 5% 최저연금 보증형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노후의 나이별로 수령연금 가능액을 살펴보게 되면 60세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월 58만 원, 65세는 71만 원, 70세는 75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5% 보증연금을 출시한 보험사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KDB생명과 DGB생명이 있겠습니다. 각 보험사의 상품별로 장단점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사와 연금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실적과 상관이 없이 최저 5%의 단리 연금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보장형 연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증시 침체가 계속 이어지자 자산운용사에서 연금처럼 매달 이자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배당 ETF, 월 이자 지급식 채권을 연이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꽤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월배당 ETF라는 것은 고배당주나 또는 리츠에 분산 투자를 해서 매달 분배금을 일정 금액만큼 수령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월 이자 지급식 채권은 신용 등급이 높은 선순위 채권을 매입을 해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상품을 출시한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이 있는데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ETF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TF란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가 등 특정 테마나 섹터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즉 펀드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분산 투자 효과로 안정적인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마다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증권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는 매우 저렴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주식처럼 어느 한 종목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 또는 일정한 테마, 섹터 등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으며 해당 ETF의 거래량이 적을 때에는 주식보다 현금화가 다소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거래세가 없는 대신에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고 화면상에서 미국 ETF의 펀드 종목별 투자 수익과 손실률을 보고 계시는데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 및 참고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ETF 투자라는 것은 분산 투자로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나 시황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ETF 투자 종목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면밀한 사전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과 ETF 투자 시 세금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증권거래세 0.23%, 내년부터는 0.15%로 낮아지겠고요. 배당 소득세가 15.4%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과세가 되고 있고요. 또한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 양도차익 초과 시 20% 이상이 부과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금융종합과세의 세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세제 개편 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 공제가 되겠으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과세가 되겠습니다. 배당소득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15%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고 또한 ETF 배당금과 분배금의 배당소득세는 국내는 현재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으며 미국은 15%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1억이 있다면 투자하기 안성맞춤인 투자 대상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한다든지 전세금을 끼고 갭 투자를 하거나 초미니 상가를 구입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부동산 투자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도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자율이 많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투자하기에는 적기가 되겠는데요.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은 우선적으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금리 예금에 묻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5% 보증연금, 보험사에서 출시한 5% 보증연금이 최저 이율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것 같고요. 월배당 ETF나 월이자 지급형 채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시고 고수익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ETF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 소득을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ISA 계좌를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연금 저축을 들거나 퇴직연금 IRP를 이용한 절세 효과가 매우 좋겠습니다. 투자란 아무리 관련 지식이 많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왕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시고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가 되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